외국으로 보이는 한 마트에서 남성 한 명이 불닭볶음면 수십 봉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계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미국의 한 마트에서 불닭볶음면 수십 봉을 가득 담은 카트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네 슈퍼마켓만 가도 진열대에 가득 쌓여 있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제품이 있지만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이 제품을 구하기 위해 사재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1인당 2개 제한이라는 안내문이 붙을 정도로 귀해졌는데요. 지금 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구매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부터 주세, 교통세까지 다양하죠. 그러나 이 세금의 대상이 국경을 넘어 수입되거나 수출되면 관세라는 것이 붙습니다. 한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단순히 재정 수입 확보 수단을 넘어서 강력한 경제 무기로 활용되죠. 수출국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되고 수입국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막이 되기도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관세는 때로는 국가 간 거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때로는 교류를 막아버리는 장벽이 되어 왔습니다. 그 영향력은 경제를 넘어 역사의 흐름과 국제 질서까지 좌우했는데요. 과거 사례를 좀 볼까요? 관세가 경제를 넘어 역사의 흐름을 바꾼 대표적 사례로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보스턴 차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재정 확보를 위해 북미 식민지에서 수입하는 차, 설탕, 종이 등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금을 내는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 못했고 대표 없이 과세 없다며 반발했죠. 1773년 마침내 식민지인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영국이 차에 높은 세금을 매기자 분노한 식민지 사람들이 보스턴항에 정박 중이던 영국 동인도에서 선박에 실린 차 상자 342개를 바다에 던져버린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세금 저항을 넘어 독립혁명의 기폭제가 되는데요. 영국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보스턴항을 봉쇄하고 식민지의 자치를 제한했지만 이는 오히려 13개 식민지의 단결을 불러와 1775년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관세와 세금에 대한 반발이 한 신생국가의 탄생을 앞당긴 셈입니다. 보스턴 차 사건이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다면 두 번째 사례는 경제 위기 속 보호무역의 역풍이라 할 만합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자 미국 경제는 실업과 산업붕괴에 신음하게 됩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1930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것이 악명 높은 스무트 홀리 관세법입니다. 이 법은 농산물부터 공산품까지 2만여 개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평균 40%까지 최고 6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고율관세였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노린 것이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전개됐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30여 개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며 응수했고 국제무역은 급격히 위축됩니다. 실제로 세계 교역량은 65%나 급감했고 미국의 수출도 1929년 70억 달러에서 1932년 25억 달러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스무트 홀리법 시행 후 전 세계가 관세 장벽을 높이자 세계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졌고 대공황은 한층 악화됐죠. 오늘날까지도 이 사례는 보호무역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1934년 무역협정법을 제정해 관세를 다시 낮췄죠. 그런데 이런 역사의 교훈이 무색하게도 현대에 들어서도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대표적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전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이처럼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수출을 멈추는 국가들이 생기기 마련이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물가가 급등하거나 공급이 불안정할 때 생필품 사재기가 일어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번에는 대상 품목의 범위와 양상이 이례적입니다. 일반 생활용품부터 식료품, 전자기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구매 행렬이 이어졌죠. 특히 앞으로는 아예 못 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품일수록 그 열기가 뜨거웠는데 뜻밖의 주인공이 바로 한국입니다. 정확히는 한국산 소비재 제품들이죠. 대체재를 찾기 어렵거나 기존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깊은 품목일수록 사재기는 심해지기 마련인데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이 정확히 그 조건에 부합했던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한국 제품들이 이번 관세 폭탄으로 인해 없어서 못 팔 지경으로까지 불티나게 팔리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유행하는 신상 화장품 정도로만 주목받았던 한국산 화장품은 이제 미국인들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비비크림, 마스크팩, 스킨케어 10단계 루틴 등 K-뷰티 특유의 트렌드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면서 한국 화장품은 대중적 인기 상품이 됐죠. 실제 통계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은 2024년 기준 17억 달러로 전년보다 54% 급성장하며 프랑스, 일본 등 쟁쟁한 뷰티 강국들을 제치고 최대 화장품 수입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이 견고해 보이던 K-뷰티 시장에 큰 파동이 일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별로 8월 1일부터 화장품 등 소비재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죠. 한국은 2012년부터 한미 FTA로 대부분 소비재 관세가 면제였는데 이를 뒤집고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예고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K-뷰티 애호가들 사이에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평소 한국 화장품을 즐겨 쓰던 소비자들은 쟁여두자는 심정으로 지갑을 열기 시작했죠. 관세 관련 뉴스가 나오자마자 진열 상품을 싹쓸이하다시피 구매하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마스크팩, 세럼, 토너 등 소모품 특성이 강한 스킨케어 제품을 한꺼번에 수십 장, 수십 병씩 사가는 진풍경이 벌어졌죠. 온라인 쇼핑몰 올롤리의 공동운영자는 관세가 10%일 때 두 차례 재고를 보충했지만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더는 감당이 안 돼 당분간 추가 주문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유통업체에게 25% 관세는 엄청난 비용 증가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떨어져 나갈 게 뻔하니까요. 결국 이 온라인 업체는 차라리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을 택한 것이죠. 하지만 소비자들의 한국 화장품 사랑은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가 붙어 가격이 오르더라도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열성 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제품을 대신할 만한 게 없다며 한국 마스크팩은 미국 내에서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도 꾸준히 살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미국 내 K-뷰티 수요는 제품의 품질과 신뢰에 기반한 충성도 높은 시장이 되었고 관세라는 장벽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한 모습입니다. 화장품과 더불어 K-푸드도 이번 관세 소동에서 놀라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불닭볶음면으로 대표되는 라면, 김치, 고추장, 간장 등의 한식 소스류는 이미 미국에서 두터운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 통계를 보면 2024년 상반기 가공식품 수출액이 약 1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고 그중 라면은 7억 3천만 달러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국 라면은 매운맛을 앞세워 미주, 동남아 등 세계 시장에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2025년 상반기에만 전 세계 라면 수출액이 7억 3,200만 달러로 작년보다 24% 늘었고 이 중 미국이 1억 4천만 달러로 40.8% 증가하며 중국과 함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관세 불똥이 튀면서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 한국 음식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하이마트에서는 불닭볶음면 한 박스씩 주문해두는 미국인 고객들이 생겨났고 어떤 오프라인 마트는 매운 한국 라면들을 진열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한국 라면 없어서 못 판다는 보도가 쏟아졌죠. 이 정도 매운맛 라면은 다른 나라 제품에선 찾기 힘들다. 일단 한국 라면에 길들여지면 다른 건 못 먹는다는 소비자들의 평가가 있을 정도로 K라면의 중독성이 있는 맛은 쉽게 대체되지 않는 강점입니다. 김치와 고추장, 된장 등 한식 양념류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물론 미국에서도 현지 생산 김치 제품이 있습니다만 매니아들은 현지 제품과 한국산은 맛의 깊이가 다르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한인사회가 큰 LA 등지에서는 한국에서 공수한 포장김치가 인기를 끌고 2024년 김치 수출액은 1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이런 배경에서 관세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한인마트에는 김치 냉장고를 가득 채울 만큼 김치를 사가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또 한식 열풍을 타고 미국 슈퍼마켓에 진출한 고추장, 쌈장, 불고기 양념 등의 소스류도 줄줄이 품절 사태를 겪었습니다. 고추장이나 쌈장은 한번 맛들이면 피자나 샐러드에도 활용할 정도로 현지인들이 애용하는데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문의 전화와 대량 구매가 확 늘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음료로 마시는 유산균 김치액 주스가 입고되자마자 금세 동의나는 등 K푸드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뜨거운 애정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결국 한국산 화장품과 음식은 이제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삶의 일부로 녹아들었기 때문에 관세 쇼크로 인한 가격 변동에 상당히 민감한 겁니다. 관세 전쟁은 상대국을 누르기 위해 시작되지만 끝내는 자국 소비자와 기업에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의 미국이 정확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죠. 공평한 관세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2기는 2025년 들어 전례 없는 강경한 관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올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데 이어 며칠 만에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원자재에는 50%, 자동차에는 25% 등 품목별 추가 관세까지 전격 도입한 겁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기존 2.5% 수준에서 30%를 넘어섰고 10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을 방불케 하는 수치로 사실상 세계 무역 질서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후 동맹국들과의 협상 등으로 일부 관세가 조정되어 현재는 평균 약 18% 선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 관세 부담은 누구의 몫이 되었을까요? 결국 미국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품 가격은 올리고 기업들은 그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4월 이후 미국에서는 의류, 신발, 전자제품, 식료품,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완성차로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 차 한 대당 평균 5-6천 달러 가까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습니다. 평균 가격 3만 달러대의 차량에 25% 관세가 붙으면 그만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자동차 딜러들은 판매가를 최소 6천 달러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등도 주요 생산기지가 해외인 만큼 가격 인상이 잇따랐고 수입식품과 생필품에도 10에서 20%대 추가 비용이 붙어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일시적 인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담이라는 점이 더 문제인데요. 2025년 8월 현재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관세 부담률은 18%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곧 생활 전반에 걸친 물가 상승 압력 18%가 추가로 가해졌다는 뜻입니다. 미 예일대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 가구당 연간 2,4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말하자면 관세로 인한 보이지 않는 세금을 가구당 수백만 원씩 부담하는 셈이죠. 경제지표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소비 위축과 제조업 투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고용 둔화 조짐이 보이고 물가 상승세도 다시 가팔라지는 등 미국 경제가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 여름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는 예상치를 밑돌며 관세정책의 부작용을 방증했습니다. 결국 관세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던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에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국에 타격을 준다면서 시작한 높은 관세 부과가 결국은 자국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비용 증가로 되돌아와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목격했듯 관세 장벽은 일시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듯 보여도 결국에는 교역 상대의 보복을 부르고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로 미국 제조업 수출이 30% 가까이 감소하고 2018년대 트럼프 1기 당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것이 그 증거죠. 2025년 현재 진행형인 관세 전쟁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벌써부터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흔들리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실탄 없는 무역 전쟁의 진짜 총성은 미국 가정의 지갑에서 울리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으로 이번 사태는 한국 제품의 위상을 새삼 실감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그저 수입품에 불과했던 한국의 화장품과 식품이 이제는 미국 소비자들의 필수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관세 장벽 앞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주목받는다는 것은 제조업 강국을 넘어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수출하는 국가로서 한국의 입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당장은 수출 기업들에게 어려운 국면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온 우리 기업들의 DNA를 믿어봅니다. 이미 여러 기업이 과감한 현지 투자와 혁신으로 활로를 찾고 있듯이 이번 관세 전쟁도 슬기롭게 돌파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